친절한 대진 씨의 그건 이렇습니다. 빠밤. 이제 북미대화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교착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이 된다면요? 남북대화 막혀 있는 건 물론 이제 네. 북미대화도 지금 막혀 있죠. 아우 답답하죠, 고구마죠 네. 지금. 근데 북미대화도 이제 될 기미가 될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군불들을 떼고 있는데 네. 그것도 지금 각자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은 군불 군불이라는 표현, 네, 딱이네요. 네. 여름에 군불이란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 네, 그래도 정확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군불을 떼고 있는데 북한은 택도 없다 이제 그런 반응인 그렇죠. 거고 얼마 전에 비건 네. 국무부 부장관이 왔었잖아요. 네, 그때 또 한점 또 시끄러웠거든요. 예, 그때 참 재미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오기 직전에 북한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뭐 이 새로운 이제 과거에 하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정리하자면 새로운 계산법 없으면 우리하고 대화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네네.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거기 갔을 때 비건이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는 만남을 요청한 적이 없다. 네. 최선희는 마주 앉을 뭐 마주 의미가 앉을 없다, 생각이 없다, 의미가 이랬고. 없다 이렇게 했는데 네, 비건은 비건은 마주 앉자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러면 네. 한 적 없다. 네, 그러고 이제 왔어요. 이게 지금 한반도에 어쨌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가장 현상 유지를 원하는 세력.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상 유지 세력과 현상 타파 욕구를 가진 두 세력이 지금 이번 여름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우리가 가장 현상 타파를 원하는 세력이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좀 원하는 세력. 자국도 지금 문제잖아요. 코로나에다가 그렇죠. 하루에 몇만 명씩 네. 코로나 환자 생기고 그럼요. 대화할 집 여유가 없어요. 연말 대선 있고 하는데 상황 관리. 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 안 하고 좀 안정적으로 관리만 되는 거지 여기서 새롭게 뭔가를 해볼 생각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왔을 때 우리 그 방한하면 우리는 비건이 오면은 늘 그 대북 특별 대표의 자격으로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판문점에서 최선이라도 좀 그렇죠. 만나고 예. 뭔가 좀 교착 상태가 풀리고 그걸 원하는데 이번에 확실히 비건은 국무부 부장관 자격으로 왔다가 갔다. 그리고 좋아하는 닭 한 마리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좀 자실 겸 해서 그러게요. 그게 네. 또 이렇게 한 이슈가 7개월 돼가지고. 만에, 네. 그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비건이 늘 서울 올 때마다 최선이 늘 못 만나고 닭 한 마리만 먹고 갔어요. 계속. 네, 맞아요. 사실 뭐 이게 소득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오기 전에 북한에서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 불쾌하게. 우리도 또 마주 앉을 생각 없다, 만남 요청한 적도 없다라고 해서 한 방 먹이고 또 이제 간 거죠. 네. 어쨌든 접촉은 없었고. 네. 그리고 한 방 먹이고 간 거에 대해서 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답변을 내는 게 아니라 김여정 부부장이 맞습니다. 네. 받아서 답변을 또 내놓습니다. 우리도 북미 정상회담 할 생각 없다. 이제 그거죠. 백해무익하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볼턴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생각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또. 예. 그 10월 북미 정상회담설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로 무르익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저는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근데 네. 제가 저의 회의적인 생각이 틀리기는 원하죠, 저도. 네. 그러니까 저도 두 가지 입장이에요. 이렇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구조적인 네. 상황들이 안 변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평화를 바라는 시민 입장에서는 뭔가 기적적인 일. 그렇죠.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 즉흥성, 이 돌발적인 이제 뭔가 캐릭터가, 이게, 네. 이 돌발적인 결단을 내려서 뭔가 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까지 원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또 다른 불행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6월 그 2018년도 6월에 북미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2019년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갈 때 그 기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과감성 그리고 네. 즉흥적인 결단으로 네. 북미 정상회담들 북미 대화가 이끌어졌는데 이게 실무 회담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정상들의 이제 마지막 테이블에서 깨져버렸잖아요. 네. 미국은 이제 실무 회담 없이는 정상회담 안 한다는 거고 네. 북한은 그 실무 회담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할 생각 없다는 거고 그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공방전 속에서는 지금 근본적인 상황이 바뀔 게 없기 때문에 군불 떼고 그냥 김만 좀 모락모락 나고 밥은 안 지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갈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야마를 너무 잘 뽑으신다. 야마라니요 방송에서. 너무 교양이 없었나요? 네. 유튜브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뭐라고 해야 표제를 잘 될까요? 뽑으십니다. 네, 역시. 짜장면을 자장면이라 그러는 이상한. 둘 다 됩니다 요즘. 자, 그리고 지금 쭉 말씀하신 걸 보면 현상 타파 세력으로서의 우리 한국, 네. 그 다음에 현상 유지를 가장 크게 원하는 세력으로서의 미국. 네. 그러면 이제 북한은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이 무엇인가를 내놓으면 그때 가서 자기들도 현상 타파를 하겠다. 그게 아니라면 자기들도 그냥 현상 유지하겠다.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얘기하는 구조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딱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결국 이 구조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킨 거는 행위자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아무리 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객관적 상황이 어려워도 현상 타파를 원하는 행위자, 즉 한국 얘기죠. 네. 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것이 과제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번에 새 외교 안보 라인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보다 많은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순간 최수미 교수님이 저를 슬쩍 쳐다본 이유가 저도 착각했는데 대본상 이 질문이 최수미 교수님이 해야 될 질문이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예, 막 넘어가 주세요. 예, 다음 질문안을 제가 양보하는 걸로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용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대본대로 가는 건가요? 대본대 있고 네. 이거 굉장한 이게 대본대로 갔다가 안 갔다가 해서요. 이게 네. 잘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헌집을 준비해서 새 집을 얻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과연 북한은 새 집을 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양쪽 다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헌집이고 새 집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제 1년은 지금 넘게 이제 갔는데 그렇죠. 연말까지 지금 계속 이제 군불 떼는 게 과연 밥을 지을 수 있을지. 설익은 밥이라도 먹고 싶다. 하지만 밥을 지어줄 미국은 지금 생각이 없는 거. 그렇죠. 우리는 쌀은 준비돼 있는데 그걸 받아서 밥 지어줄 이제 북한도 별로 그 쌀을 받아갈 생각이 없는 거 같고. 네. 아쉬운 상황에서 애만 타는 시간. 이제 그게 이번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아니, 또 예. 현실적인 얘기들이니까. 최근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 6월달에 김여정이 지시를 해서 그 개성에 있는 그 정확하게 그 건물 이름이 뭐죠? 남북 연락사업본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 폭발한 건물을 거? 폭발했어요. 네네. 자, 그것에 충격적이었죠.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에 고발을 해버렸고요. 어떤 시민단체가.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김여정을 수사하겠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자, 이런 일에 대해서는 글쎄 법적으로는 이 공소권 없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했고요. 법을 또 전공하셨으니까. 글쎄요. 또 네. 학부는 또 법을 하셨으니까. 석사까지 했어요.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개성의 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그것에 이어서 이제 하여튼 한국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대응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가 김여정 부부장하고 예. 김여정 부부장의 지시를 받아서 실제 남북 아,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한 폭발한 행위를 하네. 북한군 총참모장 박정천을 고발을 했어요. 고발했는데 폭발물 사용 및 공익 건조물 네, 파괴 네. 혐의로. 맞죠? 우리 세금 그럼요. 들어간 공익 건조물을 폭발물을 사용해서 파괴해 버렸으니까 그렇죠. 이게 고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작이 된 건가요? 네, 기소하거나 재판정에 세울 수는 없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하지만 수사는 가능하죠. 네. 수사는 가능한데 수사도 난항을 겪겠죠. 현장 가서 증거 수집도 뭐 할 수 되겠어요? 없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공소권 없음 뭐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 네네. 같은데 뭐 사실상은 공소권 없음이지만 법리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이제 그 상황은 이제 당사자가 이제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도 그래야죠. 확정이 되어 있어요. 네. 정의되어 있으니까 공소권이 없음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 입장에서는 배당을 하고 수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남북 간에 이게 규범상 한민족인데 사실상 두 국가인 상태이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보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규범상 두 국가 선언을 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리 문제가 굉장히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분들이 네. 남쪽에 있는 이복 동생들을 상대로 유산 소송을 벌이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승소하기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얼마 전에 7월 7일경인가 판결이 난 건데 전쟁 포로 분들이잖아요. 6.25 전쟁 네. 포로, 국군 네. 포로 분들이 북한 가서 강제 노역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한테 이제 손해배상 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2,100만 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네. 김정은 보고 손해배상 하라고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2,100만 원 어디서 받느냐? 받을 돈은 있어요. 그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인가 뭐 해서 북한의 저작권 경문협에서 북한에 네. 송금해야 될 송금해야 될 그 그 저작권료가 돈을, 있거든요. 약 한 20억 정도 네, 지금 그렇죠, 쌓여져 그렇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이제 그거를 집행을 해가지고 2,100만 원 받을 것이냐 이제 그게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지금 이 김여정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을 뭐 만약에 조사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잖아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이게 과연? 서면 조사를 해서 어디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서면 이게 조사라도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네? 재밌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뭐 네. 이건 순전히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네. 어느 날 갑자기 남북 관계 확 좋아져서 그 2018년 때처럼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로 내려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그때 거예요? 조사받아야 돼. 그렇네 이거. 네. 내려와도 문제네 지금 네. 만나도 문제네요. 네. 그 뭐 아예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음. 그 우리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잖아요. 네, 한국민 네. 단체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최고 존엄을 훼손했다. 그렇죠. 네. 라고 하는 것. 그것도 법리적으로 보면 재밌는 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설주 뭐 그리고 여사를? 또 김여정 부부장 등이 남측에 소송 대리인을 세워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해도 제가 보기엔 가능해요. 그렇죠. 가능하고 거기 대북전단 뿌린 단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명예를 훼손당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 당했으니까 남측에 이제 대리인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북한에 정보를 주시는 것 같은데. 소송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하시고 그거 소송 경우 북한 주민들도 남측 그 주민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억울하면 소송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가능해요. 근데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범상 한민족이고 사실상 두 국가인 상태인데 법리적으로 이게 좀 정리가 안 된 거죠. 네. 원래 이제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북한도 그냥 우리 영토고 우리 국가죠. 그렇죠.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도 가능하고 네. 뭐 얼마든지 뭐 지금 법리적인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 네, 네. 어, 이거 너무 이제 이런 얘기를 희화시켜서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까봐 좀 걱정도 되는데요. 오히려 이걸 기회로 남북 교류 협력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북쪽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가겠다 평양으로 증거 조사하러 받아들일까요? 배송해. 너무 지금 제 말이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대화를 해보려고. 예. 네. 그렇죠. 그런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그 남북 관계 특수성이 바로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그 정대진 교수님 말씀처럼 규범적으로 한민족이지만 사실 국제법적으로 보면 유엔에 그 따로따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 정치에서의 독자적인 실체이죠, 사실. 자, 이렇기 때문에 빚어지는 법적인 문제도 이제 굉장히 기묘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하죠. 어쨌든 네. 이런 걸 보더라도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꼭 정치적인 체제로서의 통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풀어야 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고 그런 것을 위해서도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런 중요하다. 법적인 문제 제기가 저는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예. 자꾸 더 많아지면은 이것 오히려 때문에 그렇죠. 또 대화를 하고 뭐 뭔가 필요가 예, 예. 생기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엉뚱한 맥락이죠. 방향으로 또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만나고 싸우더라도 이렇게 대화 있는 대결을 좀 네, 계속하는 네. 거. 그러니까 해결을 갈등이 심했을 때 그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라는 과정에서 해결 방안의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들을 정리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면. 저희가 이렇게 팁을 드리면서 피스튜브를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이제 꿀팁들을 여러분 많이 좀 이해해주시고 알아주시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친절한 대진 씨의 그건 이렇습니다. 네. 자, 정대진 교수님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요. 친절하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또 친절하게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그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정대진 교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지 이러면 마세요. 네. 댓글 달아주세요. 그냥 궁금한 채로 사십시오. 많이 달아주세요. 예,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면은
친절하게 할게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리고 귀찮게 해야 돼. 심지어 악플도 꼭 전달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보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더욱더 재밌게 그 정대진 교수님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